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가. 네, 박평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박평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알아요? 왜? 죽지도 않고. 이제 시즌 끝날 때도 안 슬플 종방한다 것 그래도 같아. 안 슬플 것 같다고. 왜? 어떻게든 살아 돌아오니까. 우리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돼가지고도 하는 겁니까? 아니 박평 좀 자유롭고 싶은데 이제 책걸상으로부터 놓여지지가 않아. 우리 저 시즌 2 종료한 다음에 한 번도 안 봤던가요? 네, 못 안 봤죠. 본것 같아. 코로나도 좀 아 그때 심했고. 쫑파티 하려고 계획 세우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고 그랬구나. 취소하고 그리고 그 이제 방송 아니면은 안 만나는 사이, 그러니까 일로 우리랑- 만난 사이. 우리랑 박평을 이제 잇는 그 끈이 책걸상인데 책걸상을 안 하니까. 아, 이 시즌 3 어쨌든 계속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뭘요? 아니 같이 하냐고. 같이 하냐고. 그 두 분은 계속 나오시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네. 둘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아저씨들의 구박을 못 이기고 그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있는 것 거지. 같아요. 네. 공포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꼭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정말 멘탈이 좋은 것 같다. 아니 뭐 사실 텀블벅에 벌써 다 올라갔더라고요. 아 나온다고? 네, 나온다고 네. 이미. 어. 그래서 뭐 네. 어. 네. 즐겁. 나옴을 당해버린 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 그 박평은 그 펀딩에 참여 안 했죠. 네, 네. 내가 지금 박평 표정. 내가 지금 몸빵하는 것도 지금 돈도 내야 돼. 돈도 내야 돼. 심지어 내가 출연하고 싶다고 돈까지 내야 돼. 막 이런. 그 소문 들었죠? 그 성공한 거 3일 만에 네네네. 1,000만 아, 원 넘긴 놀랐어요 거. 진짜. 네. 그 지금 열심히 우리가 앞으로 보도자료 낼까 고민 중이에요. 한국 최초로 청취자들이 돈을 내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북 팟캐스트가 있다. 그건 최초죠. 보도자료 한번 만들어 봐봐. 아니, 기자인데. 북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그냥 팟캐스트 중에서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안 하겠다고 일단 그건 모르겠고 종방했던 팟캐스트를 청취자들이 돈까지 내가면서 그래서 다시 시작해라. 126분이 펀딩에 참여를 해주셨고 128분이 그 중에서 이제 3분은 해외에서 네,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 페이팔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해외 카드로는 텀블벅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알아서 보내시라고 원하는 액수 환율 계산해가지고 적당히 보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 계신 분, 캐나다에 계신 분 대충 계산해가지고요, 그 3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300만 원, 30만 원보다 조금 넘게 넉넉하게 보내셨는데 제일 늦게 참여하신 우리 세바공님 듣고 계시겠지만 역시 이제 이 공학자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신 거죠. 네, 오늘 환율로 계산했더니 30만 원은 264.9달러가 있는데 270달러 정확하게 계산해서 혹시 있을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혹시 수수료가 좀 있을지 모르니까 한 5불 더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내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거의 BTS에게 아미가 있다면 책걸상에게. 그 얘기는 들었습니까? 우리 BTS라는 별칭을 쓰기로 한 거? 아저 못 들었습니다. BTS by by YGN JYP. JYP로 우리가 이제 세계 시장을 노리면서 영문 채널 이름을 만들었어요. 오. BTS는 뭘 것 같습니까? 에? 북 토크쇼. 아 그렇구나. 정말 놀랍네요. 하나하나 좀 처음부터.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습니까? 한 2달 동안 운동을 좀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좀 심했는지 너무 뺀 거 아닙니까? 좀 빠졌다. 보는 사람들마다 많이 빠졌다고. 이게 박평이 그 몇 년간 교류를 하다 보니까 좀 특징이 있어요. 뭐든지 과하게 열심히. 이번에 근력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한 거죠.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력 오. 운동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 심취를 했는지 원치 않는 살이 좀 빠졌어요. 근력 운동을 하면 얼굴 살이 빠져요?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얼굴 살만 안 빠지진 않겠죠. 그래서 좀 오. 빠진 것 같아요. 그 다시 좀 돌아오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저 귀여운 안경도 네, 쓰시고 네. 네.
뭐 약간 거짓말 보태면 여고생 같습니다. 아, 아니 약간 시즌 쓰리. 보태면 실제로 여고생 같아 아니 보이지 실제로 않고. 우리가 오늘 다룰 책의 주인공 그 연배인 그 것 느낌이야. 같습니다. 오, 되게 재수 없는 캐릭터인데 지금. 아니 연배가 아니 연배가. 네. 네네. 뭐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잘 안 나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아, 회사는 뭐 최근에 그 또 호재가 있어가지고 보건교사 아는형 호재가 있어서 회사 좋죠. 네. 그 보건교사 아는형 넷플릭스로 오픈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호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음, 좀 불친절하다. 드라마가. 예, 드라마가. 어허.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다가 책으로 방향을 돌리셔가지고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YG는 드라마 봅니까? 저는 1편, 2편 보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제 스타일 아니더라고요. 오. 저는 역시 책 스타일이에요. 그 책의 편집자는 보고 있습니까 드라마? 네, 다 봤죠. 오. 네. 근데 이게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다 좋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취향이 아주 독특해서 덕후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책으로서는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됐던 것 왜냐하면 같아요. 또 원작이 어떻길래 이렇게 만들었지? 맞아요. 이러면서 책까지 찾아보게 되는 효과. 그래서 정세랑 작가도 되게 좋고 정세랑 작가도 어쨌든 소설 쓰고 또 그 각본 작업에도 참여를 했는데 드라마도 비교적 좋고 책까지 잘 되고 민음사 입장에서도 되게 좋고 좋았죠. 그래서 요즘 좀 편하게 회사 네, 다니고 있어요. 연말이나 연초에 민음사 대표님 만나면 또 되게 해피하시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 저 연말에 뭐 보너스라도 좀 나오나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민음사 한국문학팀이 거의 그냥 컴비 플레이어잖아요. 사실 한 명 더 뽑았습니까? 후배가 한 명도 있긴 있나요? 저희 그 가장 좀 어려울 때 2명이었어요. 맞아요, 2명. 2명이었고 지금은 5명. 그 가장 어려울 때 그 2명이 한 명은 82년생 김지영 터뜨렸고 한 명은 보건교사 안는영 터뜨렸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야. 네. 그 정세랑 작가 보건교사 아는양 그분이 여행 준비의 기술의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쓰셨을지. 저는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 정갈하게 음. 정세랑 작가처럼 써서 주셨어요. 그 정세랑 작가가 뭐라고 추천사를 쓰셨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세영 작가 이야기하다가 급격하게 그 책으로 넘어가네요. 네. 네, 그 굳이 구매 안 하시고 정세랑 작가 멘트만 보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 서점에서 여행 준비의 기술 치면은 정세랑 작가 멘트는 분명히 아니에요. 광고 포인트로 부각이 될 것이기 그 때문에 정세랑 작가가 한 200글자 정도의 추천사를 보내줬는데 길게 200 길진 원고지 200자니까 원고지 장이니까. 한 장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인터넷 그 아마 서점 4줄이나 거기에는 5줄? 한 줄만 딱 나갈 겁니다. 아, 핵심. 정말요? 예, 나머지 부분을 보시려면 사실 서점 가서 서서 보면 되긴 되겠구나. 근데 정세랑 작가가 뭐라고 추천했는지 보려고 서점까지 가서 여행 준비의 기술을 펼치는 분들이라면 사지 않을까요, 그냥? 뭐 그 얘기죠. 간 김에 사시라 뭐 이런 거고. 근데 진짜, 그리고 진짜 끈덕지게 홍보를 하시네요. 아니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계속 할 생각. 네, 지난번에도 홍보를 그렇게 하시더니 녹음할 때마다 하려고. 네. 지난번에 장강영 작가가 자기 책 홍보 겸해서 시즌 시작한다고 출연했다가 여행 준비의 기술 이야기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8분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네. 박평님이 써주셨죠. 제일 늦게 주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제 날짜에 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말 평론가다운 정갈한 문장으로 좀 아름다운 추천사 아니, 감사합니다. 박평 실제로 별로 쓰기 싫었는데 그, 써서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써서 준 건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진심에서 우러나서 쓰신 거죠. 추천. 진심만 쓰죠. 제 평론가인데. 근데 뭐 이렇게 강력 추천한다 이런 말은 안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랬군요. 제가 그게 문제예요. 아니 보통 박평이 좋으면 진짜 내 영혼을 흔들었다. 그런 말은 말 그렇게 없어요.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글이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을 흔들었다 이런 표현 전혀 없고요. 아주 드라이하게. 네. 빨리 책 보고 싶네요. 전 박평이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는데 네. 책 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박평이 저를 질투한다고 썼습니다. 음. 네.
실제로는 질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건 아니죠. 진짜예요, 정말. 그 질투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같은 소설을 함께 읽고 얘기한 적이 많잖아요, 방송에서. 그때마다 내가 분명히 더 성실하게 읽고 내가 평론가인데 왜 저 인간이랑 소설 얘기를 하고 나면 내가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여행 준비의 기술을 보고 그 이유를 찾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맞아요. 아주 훌륭하게. 그 원고지 한 장인데 거의 그게 단편 소설처럼 이렇게 기승전결이 쫙 있는. 재수없다는 얘기를 고상하게 쓴 거군요. 자, 추천사 쓰신 분들을 앞으로 계속 모시고 제 책 얘기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책걸상 시즌 3 축하해주는 댓글들을 제가 좀 모아왔어요. 이게 방송에 좀 흔적을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자, 뿌잉뿌잉님, 펀딩 소식을 늦게 알았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다음에 펀딩할 땐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항상 책걸상을 응원합니다. 뒤늦게 아셨나 봐요. 가루님도요. 아, 지금 봤어요. 텀블벅 찾아가 보니 이미 펀딩 종료되었네요. 추가 펀딩 해주세요. 저도 라이브 보고 싶어요. 네, 세바공님, 저도요. 스택계 이메일하기 죄송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 중입니다. 지금도 펀딩하면 랜선 미팅 조인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JYP 사인분도 함께요. 자주 안 와본 게 일이 후회되다니. 그러면서 세바공님은 실천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어차피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뭐 날짜 지났지만 보내시면은 해드리겠다고 해서 네, 참여하신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펀딩 굳이 참여하신다고 하시면 뭐 막을 이유는 없지 않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지금이라도 혹시 네. 회사로 전화 주시면 뭐 비밀 댓글 남겨주시면 아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그 라디오 골뱅이 네,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문의메일 보내시면은 책걸상 스태프께서 이제 안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코코님도요. 늦게 듣고 갔더니 펀딩 마무리됐네요라고 하면서 이제 축하드린다고. 네, 이분은 이제 내가 참여 안 했는데도 성공해서 참 다행이다. 축하한다. 끝. 네. 네, 그리고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 아미님 126% 달성. 역시 책걸상 팬 파이팅. 그린벨님도요. 펀딩 성공하셨네요. 시즌3 축하드립니다. JYP 사인본 책도 궁금하고 시즌3도 빨리 듣고 싶어요. 네, 분당 레골로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책걸상 시즌3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처음 네이버에서 책걸상을 듣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네이버 클립을 추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꼭 책걸상을 추천했더랬죠. 그리고 피에르 르메트를 비롯한 다양한 책을 추천받고는 참 유용한 팟캐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조그만 정성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유쾌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마키아벨리님도 목표 달성 축하하시면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주부터 저희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그 128분 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30만 원짜리 이 12개 한정 판매한 상품이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박동도? 네. 후원자 헌정 방송. 네. 후원자가 지정한 책으로 혹은 후원자가 요청하는 책 처방으로 방송을 하겠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해야 한 되나요? 번씩. 그래서 12개 한정 판매를 했는데 매진됐습니다. 12분이 참여하셔가지고요. 뭐 참여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크크야야, 미세스 션샤인, 유현아님, 알라야님, 김지선님, 권오훈님, 대훈정님, 두루두루두루미님, 대포소님, 루시님, 혜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바구 이렇게 12분이. 그리고 12분한테 따로 연락드릴 테니까 이제 저 날짜도 잡아야 되고 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헌정 방송 만들어 드릴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마음 품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던데. 나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걸.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겠다. 하지 마. 진짜로 그런 거 하자 그러고. JYP 반응을 보고 싶다. 거부할 수 없잖아요. 거부권 없잖아요. 거부권 없잖아요. 하지 마. 막 1000페이지, 막 3000페이지짜리 이런 거 추천하시면 YG는 다 읽을지 몰라도 JYP는 다 못 읽습니다. 네. 저야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었죠. 그거 청소년 때 읽는 책 아닌가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박평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래. 왜 안 받아줘요?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은 뭐 드라마도 만들어져서 이미 많은 분들이 제목을 알고 계신 노멀 피플. 네.
요즘 핫한 책이죠. 핫한 책이죠. 네, 이게 보니까 올해 BBC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서 한참 방송이 되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마 판권을 사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지금 또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MBC에서 하고 있는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방송 3사와 뭐 무슨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웨이브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왓챠나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플랫폼에서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다른 뭐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데 없는 컨텐츠를 가지고 와가지고 틀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노멀피플을 딱 찍었더라고요. BBC에서 만들어서 이제 올해 방송하기 시작한. 지상파에서도 방송을 했잖아요. 저는 잠깐 봤어요. 채널 돌리다가 맞아요, 저도. 깜놀. 이거 TV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이 방송 3사가 이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또 뭐 MBC 드라마넷 이런 곳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 돌리다가 아마 이건 또 뭐지? 무슨 색다른 드라마지 하면서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그 드라마 노멀 피플의 원작인 셀리 루니의 노멀 피플을 오늘 박평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노멀 피플을 읽었던 거가 좀 됐죠 벌써. 몇 달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책이 우리? 나온 지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오자마자 네, 봤어요. 그러니까 책은 4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 셋 다 읽었던 책이 네, 드라마 개봉할 때 책이 나왔고 저는 사실 책의 존재만 알고 보지를 않다가 드라마가 현지에서도 워낙에 화제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드라마나 한번 몰아서 볼까라고 하다가 첫 편을 봤는데 드라마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먼저 읽자. 그래서 노멀 피플을 급하게 서점에서 찾아가지고 읽었는데 제가 서점에서 이제 이 책 고른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표지가 너무 예쁜 거야. 야, 이거 죽인다 이거. 소장력을 불러일으키는 표지예요. 저는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한 권 사서 소장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컨셉도 훌륭하고 예쁘기도 하고. 전 이걸 예쁘다고 표현하시는 거에도 약간 놀랐는데 되게 감시감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사실 보고 이게 예쁘다라는 느낌보다는 해석을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땐 좀 특이하다라는 거였고 소설을 다 읽고 났을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소설의 내용을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근래에 봤던 표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문학 표지. 요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디자인은 아니죠? 찾아보니까 외국판 버전이 먼저 나왔고 그걸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참 절묘한 표지예요. 네, 참 절묘한 표지고 그 박평은 표지 보고 놀랐겠어요. 편집자 입장에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이 예쁜 표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쁜 표지는 다 하잘것없는 거예요. 예쁜 표지가 중요한 게 특히 문학은 소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서 이거를 특정 시각적으로 출판사의 예쁜 표지들 디스하는 겁니까? 어느 출판사?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좀 하잘것없는 막 어떤 굿즈 개념처럼 예쁘게 만드는 것에 되게 심취하지만 이 소설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통조림 캔 안에 서로 부둥켜하고 안고 있는 남녀 주인공. 참. 근데 제목은 노멀 피플이야. 통조림 캔도 이렇게 동그란 통조림이 아니라 요 이제 보통 뭐 청어 같은 거 담겨 있을 엔초비 담겨 있을 것 같은 작고 납작하고 사각형 통조림. 네. 그러니까 표지가 일단은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드라마 1편을 먼저 본 다음에 책을 읽고서 12부작 드라마를 다 정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또 놀랐잖아요. 양쪽 다 놀랐어요. 일단은 이 셀리 루니라고 하는 지금 한참 호평받는 젊은 작가의 스토리텔링 능력에도 한편 놀랐고 그리고 그 책 한 권을 12부작 드라마로 만드는 그 BBC 극작가들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너무나 절묘하게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장면, 중요한 갈등, 중요한 대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놀랐어요.
사실 스토리만 보면 이걸로 무슨 12부를 그렇죠. 만드냐 싶은데 12부작으로 너무나 절묘하게 만들었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는 남자 주인공은 꼭 최선이었나 싶은데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소설을 읽고 드라마를 보면은 그 캐릭터가 딱 일치가 되어서 다른 캐릭터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 상상력에서는. 저는 드라마를 우연히 이제 채널 돌리다가 잠깐 봐서 한 뭐 20분 봤나 했는데 남녀 주인공이 거의 모든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이 드라마는 여자 주인공이 책에서 묘사된 느낌에 비하면 너무 예쁘지 너무 않나. 예쁘죠. 약간 예쁘죠. 왜냐하면 약간 못생긴 게 컨셉인데 책에서는 못생기지는 않았고 덧니. 매력은 있어요. 매력은 있는데 덧니, 그러니까 이 치열이 고르지 못하다라는 게 이 너멀 피플의 여자 주인공에 대한 중요한 묘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책에 묘사된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고, 그다음에 치열이 너무 골라. 진짜 치열이 고르지 않은 예쁜 여배우를 찾기는 쉽지 않았겠죠. 어렵죠. 근데 이 최근에 제가 한 드라마 PD, 기획 PD를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도 올해 봤던 소설 그리고 그 원작으로 한 이제 드라마들 중에서 노멀 피플이 최고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에 없는 한 장면이 마지막에 한 장면이 있다. 근데 그걸 보고 나면은 이 이제 여자 캐릭터의 성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는 재미도 있다. 근데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네, 책이 네. 없는 한 장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왕자의 게임이 극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원작을 따라가면서 극화할 때 진짜 한번 놀랐었는데 이번에 노멀 피플이 BBC 드라마로 옮기는 과정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야, 그래서 진짜 원작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려면 이 정도로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서도 드라마도 빛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거는 이제 아까 젊다는 얘기는 했는데 91년생입니다. 네. 작가가. 그리고 2017년에 첫 장편을 냈는데 그게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 노멀 피플이 2018년에 두 91년생이면 번째. 올해 30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올해 30. 만 30은 아직 안 된. 안 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표지가 좋아서 이제 읽게 됐거나 뭐 드라마도 되게 좋았거나 여러 이제 접점의 포인트들이 있지만 이번이 두 번째 책이거든요. 번역된. 첫 번째 책이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친구들과의 나왔고. 대화라고 네. 하는 제목의 책이죠. 네,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주 이제 외국에서 반응이 아주 좋았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들 사이에서는 이제 너무 핫한 작가다라고 소개를 했고 그 이제 열린 책들에서 나왔고 일부 사람들에게 읽히긴 했지만 화제가 못 됐어요. 그리고 사실상 노멀 피플도 그 재미에 비하면 별로 인기가 없는 축에 속해요. 책은? 네. 이것도 읽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그래도 뭐 드라마도 나오고 해서 나쁘지 않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 너무 재밌고 너무 소설 잘 쓰는데 이게 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보다 훨씬 재밌는데 너무 이제 그 재미에 비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작가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도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첫 번째 책보다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1년에 한 편씩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리 루니가 이거 다음에 또 썼어요? 네, 아니 Conversations with Friends를 2017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친구들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서 기준으로 1년 후에 그러니까 2018년에 노멀 피플을 냈고 그 노멀 피플은 드라마 개봉에 맞춰 가지고 2020년에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노멀 피플 이후에는 책은 아직 안 썼는데 아마 노멀 피플 홍보 때문에 너무 바쁘고 드라마 작업에도 뭐 참여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했을 테고 그러면서 못 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생산성 대비 퀄리티가 상당하다라는 거. 그래서 좀 앞으로의 작품들이 더 기대가 되는. 노멀 피플은 전 세계에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안 팔리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 아는 형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노멀 피플이 나왔거나 아니면 그 JTBC 부부의 세계처럼 아예 그냥 우리나라식 드라마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원작 드라마를 우리나라의 공중파나 꽤 영향력이 있는 종편 채널에서 방송을 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은 당연히 소설도 많이 찾아보지 않을까. 드라마도 엄청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야하죠. 야해요. 뭐 제가 본 부분에는 별로 안 야하던데. 야해요. 근데 이 책을 그대로
드라마로 옮겼으면 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책으로 봤을 때보다 책으로 봤을 때는 그 이렇게 이른바 야한 장면으로 연출이 될 수 있을 법한 부분들이 다 별로 야하지 않게끔 이렇게 툭툭툭 끊어져 가지고 묘사가 되는데 그걸 영상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개연성을 당연히 영상에서는 살려야 되니까 야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책을 소개할 때도 끝에 그냥 경고를 달았어요. 뭐라고? 야하다고. 그 경고할 만큼 야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데 지상파에서 방송했잖아요. 아무리 19라고 붙이긴 했지만. 하지만은 저기가 있었을 거야 아마. 삭제까지는 아니지만은 왜냐하면은 뭐 성기가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아 그래요? 몇 회에서? 남자 성기, 여자 성기 그대로 노출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또 블러링을 했겠죠, 뭐. 네, 그리고 뒷부분에서 뭐 중간 이후에 뒷부분에서는 뭐 소설에 나오는 설정대로 그건 스포일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조심하자면은 파격적인 그런 설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근데 그런 것들도 이 드라마에서는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야해요. 그래서 저는 경고. 근데 이제 아는 중년 아저씨 선생님께서 뭣도 모르고 와이프랑 딸이랑 보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다고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자, 뭐 얼마나 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저씨가 딸과 함께 보기는 좀 어려운 작품이다. 그 정도. 딸한테 맞았대요. 네. 박평은 이 스냅챗 세대의 셀린저, 뭐 더블린의 프랑스와즈 4강 이런 저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레카리아트의 제인 오스틴. 네, 저도 이제 그거 봤어요. 그리고 저희도 책 만들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네네. 그래서 이거 뭐 스냅챗 세대의 셀린저다, 프레카리아트 제인 오스틴, 더블린의 프랑스와즈 4강이다 그래서 좀 뻥치고 있네 막 이게 뭐 그러면 뭐 셀린저고 제인 오스틴이고 프랑스와즈 4강이면은 뭐 유럽과 미국의 문학의 절정들이 거기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그 다 있다고. 근데 읽고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는 이런 방식으로 연애 소설을 계급의 문제랑 결부를 시키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레카리아트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사강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셀린저는 또 왜 나오는지 사실 셀린저는 뭐 학교 자퇴하고 뭐 이런 설정들이 좀 겹치는 거라서 조금 뭐 과할 수도 있긴 하지만 홍보 포인트로서 이거는 이제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다.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셋 다 납득은 된다. 납득됐어요. 네. 프레카리아트라는 낯선 용어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YG가 좀 설명을 하시죠. 프레카리아트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에서 신조어죠, 따온 비교죠. 신조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계급을 지칭한 언어잖아요. 그런데 프레카리아트는 생산 현장에 기속되지 못한 자산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비정규 그리고 뭔가 굉장히 불안정 노동을 그러니까 하는 청년들. 프롤레타리아라는 용어의 불안정성, 비정규직 이런 느낌을 더한 그런 단어로 요즘 쓰이는 말이죠. 맨 부커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이렇게 젊은 작가의 두 번째 작품에도 막 상을 실제로 주는 경우들은 있나요? 근데 이번에 롱리스트에 오른 거여서 사실 롱리스트는 후보를 많이 골라요. 롱리스트에 오르는 것도 큰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추려서 숏리스트에 오르고 이 과정이긴 하지만 롱리스트, 숏리스트는 각각 몇 편 정도씩 되는지 좀. 롱리스트는 10몇 편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되게 들어가기 더 어렵겠다. 넘나? 왜냐하면 그쵸. 이번에 그 82년생 김재영 같은 경우도 그 전미 도서상 롱리스트에 오르고 했었는데 롱리스트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롱리스트도 그렇게 길진 않다. 그래서 거기에 오르는 것도 영예예요. 네. 그러니까 맨부커상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전 세계 영어권에서 나오는 소설이 일단 1차 후보들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 중에서 올해 만 30도 안 된 작가의 작품이 27살에. 네. 그러게. 그쵸. 당시에는 27살이었죠. 거기가 한 10편, 15편 꼽는데 한 작품으로 올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될 법한 일이죠. 그러게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읽어보고서는 심사위원들이 쇼크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대체로 연배가 좀 높을 테니까. 그러니까 남녀 간의
청춘 사랑 이야기를 요즘 20대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구나. 좀 쇼크 먹어서 놀라가지고 후보를 올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친구들과의 대화 책 냈을 때, 그러니까 이 작가가 정말 영리한 작가인 것 같긴 해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 그 언어도 굉장히 명료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친구들과의 대화도 이제 네 사람이 서로 막 그 감정이 얽히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 책이랑 감정 상태는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겉과 속이 다르고 상처받는 것에는 취약하지만 상처 주는 데에는 거침없는 페이크 피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페이크 피플이 뭐냐? 이게 이제 앞에서는 친구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되게 험담을 하고 뭐 모험을 하고 각자 살아가다가 만나면 또 둘도 없는 친구처럼. 그러니까 뭔가 좀 기만적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다 자기는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뉴요커에서는 이 작가를 보고 심리학적 초상화가로서의 저력을 지닌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야, 그럼 셀리 루니는 사실은 그랬어야 됐네. 첫 작편을 페이크 피플이라고 달고 두 번째 작품을 노멀 피플이라고 달고 피플 시리즈를 한 3부작 정도를 해야 됐겠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컨셉으로 책을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 같으면 표지가래 가지고 다시 냈다. 페이크 피플이라는 용어는 원래 널리 쓰이는 말입니까 요새?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 인터뷰 보면서 들었어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네. 페이크 피플도 책 제목으로 정말 근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막 그 애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노멀 피플 찾아보실 것 같아요.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드라마 검색해보고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우리가 놀랍게도 거의 40분 가까이 수다를 떨었는데 책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우리의 매력이죠, 그거. 책 내용은 뭐 줄거리는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요. 네. 그럼 마칠까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책의 줄거리나 설정 같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저는 이 노멀 피플이 진짜 저를 딱 사로잡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시즌 3니까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좀 진전해야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